홀로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군중 속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단둘이 남았을 때 가장 정직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닿지 않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꾸밈을 내려놓고 삶의 본래 무게를 조용히 손에 쥐게 됩니다. 그 무게는 가볍지 않지만 감당할 만한 것인지조차 남에게 묻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고독은 인간이 스스로의 본성과 대면하도록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세상이 요구하는 역할이 사라지고 비교와 경쟁이 잠잠해진 자리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나라는 존재의 내밀한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감정의 굴곡, 욕망의 그림자, 불안의 미세한 진동들은 결코 군중 속에서는 들리지 않는 오직 내면의 귀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울림들입니다. 그 울림을 피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일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에게 평온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온은 언제나 자기 자신과의 가장 조용한 대화를 통과한 뒤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공간이라고. 그곳에서만 인간은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는 눈을 얻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홀로 있음의 위험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혼자일 때 드러나는 마음의 진짜 움직임과 그 속에서 발견되는 내적 강인함을 차근히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 여정은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지만 누구나 언젠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고요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세상과 떨어져 있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 인간의 고요한 위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장 타인의 그림자가 사라질 때.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어느 순간부터 타인의 말투를 닮고 표정을 흉내내고 심지어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라기보다 더 깊게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그 욕망이 인간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를 지켜보며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그림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것을 벗겨냈을 때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를 말이지요. 혼자 걷는 길은 처음엔 낯섭니다. 주변의 소리가 줄어들면 마치 세상이 나를 버린 듯한 허전함이 스며듭니다. 그 허전함을 견디지 못하는 이들은 다시 군중 속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허전함은 원래 나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그림자가 사라지며 드러난 본래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인간은 한 걸음 더 자신에게 가까워집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예민하게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정이 내 삶에 조금도 평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만들어준 가치는 언제나 공허했습니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쓸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나를 나로 규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타인의 눈을 잠시 거두고 나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해야 한다고. 그 결심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혼자 머무는 연습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 공간을 찾아들고 그곳에서 내면이 흘러가는 모습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처음엔 머릿속에 온갖 잡음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반복되었고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으며 미래의 불안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모든 소음이 서서히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마음이 자연스레 나의 목소리를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던 나를 놓아주는 일이다. 그 순간 마음이 이전과 다르게 고요해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남에게 묻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불필요한 무게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는 결코 단번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온 시간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금 누군가의 칭찬을 원하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꾸미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충동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인간이 자기 내면을 관찰하는 능력은 고독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타인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마음은 빛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가 걷히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아주 희미하지만 자신의 고유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빛은 강렬하지 않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이 준 빛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내적 밝기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보다 내가 나에게 얼마나 솔직한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자기 성찰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 고통조차도 타인의 눈을 신경 쓰던 시절보다 훨씬 견딜만 했습니다. 그 고통은 적어도 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타인의 그림자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그 질문은 단순한 성찰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하나의 태도입니다. 타인의 기대는 언제든 다시 찾아와 우리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고독의 위험이 시작됩니다.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불안과 허전함을 견디고 나면 그 자리에 비로소 나다운 나가 서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타인에게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2장 욕망이 잠잠해진 자리. 혼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마음의 표면이 조용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거센 파도로 뒤섞여 있던 물 위가 서서히 가라앉으며 맑아지듯 마음속 욕망 또한 고요한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과정을 겪기 전에 고독을 피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언제나 자신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며 늘 무언가를 원하도록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 욕망의 성질을 관찰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집요하게 인간의 평온을 흔드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욕망은 처음엔 작은 파문처럼 다가옵니다. 저것도 갖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다. 그 파문은 작지만 곧 넓게 퍼져 우리 삶 전체를 흔드는 파도가 됩니다. 타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욕망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이 욕망의 근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행복의 씨앗이 아니라 끝없는 결핍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아주 자연스러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불안을 덜고 싶다는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불안도 많아지고 불안이 많을수록 평온은 멀어집니다. 결국 욕망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불안의 사슬에 묶어두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욕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새로운 상태에 들어섭니다. 그 상태는 흔히 오해받습니다. 무기력함이나 흥미의 상실이 아니라 끌림이 잠잠해진 고요한 상태입니다. 나는 처음 그 상태를 경험했을 때 마치 세상이 조금 더 느리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이 고요함은 평온으로 가는 첫 관문입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삶은 단순해집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남과 비교에 뒤처진다는 초조함도 없습니다. 저는 그 단순함을 매우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단순함 속에서는 마음이 더 깊게 가라앉고 사소한 감정의 떨림도 분명히 들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복잡할수록 본질을 잃습니다. 그러나 단순해질수록 본질이 또렷해집니다. 제가 고독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욕망이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은 놀라울 만큼 정직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욕망이 늘 그럴듯한 변명을 붙입니다.
저 사람보다 뒤처지기 싫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욕망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투명하고 단순합니다. 그 투명함을 바라보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스스로에게 솔직해집니다. 그렇다고 욕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욕망은 생의 본질과도 같은 것이니 그것을 끊어낼 수도 없고 끊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욕망이 나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욕망을 인정하되 따라가지 않는 일. 그것이야말로 고독 속에서 얻는 가장 값진 힘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언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곧바로 그 욕망에 휘둘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혼자 있는 조용한 방에서 그 욕망을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욕망은 나에게 꼭 필요한가? 아니면 단지 결핍을 못 견뎌서 생겨난 환영일 뿐인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마음속 파도는 놀라울 만큼 잦아들었습니다. 욕망이 잠잠해지면 인간은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한 노력도, 무엇이 되기 위한 갈망도 없이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경험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요함 안에서 인간은 가장 본래적인 자신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때로는 불편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욕망이 줄어든 자리에는 이상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 평온은 소리 없이 다가와 마음 깊은 곳에 머뭅니다. 마치 오래도록 비워져 있던 방 안에 서서히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레 생겨나는 감정, 어떤 소유도 필요하지 않은 안정감. 저는 그 감정을 처음 느꼈을 때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스스로에게 돌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라고 확신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욕망이 잠잠해진 그 자리에 비로소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은 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에게서 떠났던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 대부분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의 삶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자신의 결핍을 찾아내고 그 결핍을 확대하여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비교라는 행위는 본래 외부의 기준에 마음을 맡기는 일이며 오래 살아본 이들은 압니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사슬과도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 역시 젊을 때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남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압박이 나를 끊임없이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비교는 타인을 보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 행위다. 타인의 모습은 언제나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타인의 성공은 늘 아름답고 타인의 삶은 늘 편안해 보이며 타인의 평온은 언제나 더 고요해 보입니다. 인간은 남의 속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스스로를 억누르는 오류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 깊이 머무를수록 우리는 차츰 이 비교의 오류를 인식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타인의 삶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집중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날 조용한 방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교는 내가 가진 빛을 다른 사람의 그림자 옆에 놓아 재보는 어리석음이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울림이 일었습니다. 타인의 그림자에 비추어 보는 한 나는 절대 나의 고유한 빛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사라지면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은 마치 오래도록 흔들리던 물 표면이 서서히 안정되며 맑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비교는 마음에 끊임없는 파문을 일으키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그 파문을 잦아들게 합니다. 타인의 속도를 의식할 필요도 성공을 기준 삼을 이유도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각자의 길을 걷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불안은 내 삶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삶을 바라본 데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 질문은 놀라울 만큼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대부분의 불안은 사실 남과의 비교에서 온 것이었고 나에게 본래 없던 결핍이 타인의 모습 때문에 생겨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그 수용은 무기력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생의 본질을 더 깊이 바라보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결국 내면의 평온을 만드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절대 손에 넣을 수 없는 평온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교가 멈추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자신이 되어간다. 그 말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비교는 우리가 평온을 잃는 가장 큰 이유이며, 그 비교를 멈추는 순간 삶의 무게는 외부의 기준이 흐려지고 내면의 목소리가 선명해지며 비교의 습관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평온이란 타인을 내려놓는 순간 찾아오는 가장 단순한 상태이다. 비교의 사슬은 오래됩니다. 그러나 사슬을 끊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혼자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타인의 빛이 아니라 자신의 빛을 다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작지만 사라지지 않는 인간이 타고난 고유한 광채입니다. 비교는 인간을 끊임없이 흔들지만 고독은 인간을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습니다. 그 중심에 서게 되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얻게 됩니다. 4장 고통을 바라보는 또 다른 각도. 고독 속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우리는 비로소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고통은 피할수록 더 커지고 외면할수록 더 선명하게 따라붙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랜 시간 깊이 경험하고 관찰한 바, 바라보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두려워하고, 고통이란 인간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함께 존재하는 그림자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어 했습니다. 타인의 말과 관심 속에 그 고통이 잠시라도 희미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위로란 결국 외부에서 잠시 더 씌워지는 얇은 막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 막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이 가고 다시 고통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자. 고통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괴로움을 견디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지,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파고드는지를 관찰하는 행위입니다. 이 관찰은 처음엔 매우 어렵습니다.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 형상을 알아보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는 어떤 변명도, 어떤 가림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은 고통을 가장 본래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합니다. 저는 어느 날 새벽,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고통이 문득 찾아오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막연한 허무감이 동시에 밀려오며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도망치려는 대신 숨을 고르고 그 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내면에서 이런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고통은 나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알려주려 나타난 것이 아닐까? 그 깨달음은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통은 단순한 적이 아니라 마음의 균열을 알려주는 신호이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는 흔히 다음과 같은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놓지 못한 욕망에서 비롯된 고통, 인정받지 못한 자아의 상처, 과거의 기억에 매달리려는 습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만든 환영, 이런 요소들은 모두 혼자 있을 때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외부의 소음 속에 묻혀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고독은 이 모든 것을 밝히는 등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고통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이 나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마음의 무게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고통을 적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적으로 대하면 싸우게 되고 싸우면 끝없이 소모됩니다. 그러나 고통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면 마음은 훨씬 차분해집니다. 현상은 흘러가는 법이며 마음의 작용은 늘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고통을 바라보는 일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고통이 나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도, 슬픔이 마음을 감쌀 때도 나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바라보았습니다. 이 단순한 행위는 인간에게 놀라운 힘을 줍니다. 고통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의 관계를 바꾸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이해한 사람만이 평온을 얻는다. 평온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성질입니다. 그 성질은 고독 속에서만 길러지는 고유한 힘입니다. 고통은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는 그 고통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때 인간은 비로소 내면의 중심을 되찾고 어떤 외부의 변화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을 얻게 됩니다. 5장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인간은 수많은 감정의 기복을 겪게 됩니다. 고독은 평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과 허물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바 혼자 있을 때의 흔들림은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을 스스로 감당해내는 순간 인간은 남에게 기대지 않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은 조용하지만 깊고 흔들리지 않지만 굳어있지도 않은 오히려 유연한 평온에 가깝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을 혼자 보내며 한 가지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내 마음을 지탱하는 기둥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의지할 대상을 본능적으로 외부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인정, 관심, 위로, 혹은 단순한 존재 자체라도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버팀목은 언젠가 흔들리고 심지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저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외부에 기대어진 감정은 언제나 불안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내 안에 두기 시작하자 비로소 감정은 자율성을 회복했습니다. 감정의 자율성이란 그 감정이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나라는 존재 자체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무관심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책망하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감정이 외부의 사건으로 흔들렸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마음이 먼저 반응하기 전에 한 걸음 물러나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마치 내면에 아주 작은 방을 하나 얻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 방은 조용하지만 따뜻했고 고요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감정이 밀려와도 그 방에 잠시 머물게 한 뒤 스스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감정을 지켜보는 능력이야말로 혼자 있는 시간이 인간에게 선물하는 가장 귀중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고통조차도 그 방 안에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오면 즉시 흔들리고 파도처럼 마음을 뒤흔들었지만 이제는 그 고통을 관찰하고 머물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감정은 몰아낼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도록 두어야 하는 현상이다. 고독 속에서 감정의 흐름을 그대로 두는 일은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지자 마음은 깊은 안정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단단한 벽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두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그 감정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지혜. 용기와 지혜의 균형이 맞춰졌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기 안에서 스스로를 지탱하는 법을 배웁니다. 저는 어느 날 고독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말처럼 들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외부의 기대나 시선에 이전만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대상은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자율성을 가지면 삶은 훨씬 조용해집니다. 기쁨도, 슬픔도, 불안도, 기대도 모두 날씨처럼 흘러갑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날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 지나갈 것임을 알게 되고, 햇살이 따뜻한 날에는 그것을 그저 감사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는 더 이상 삶을 위협하는 폭풍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란 흔들림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견디는 힘이 커진 것이다. 이 깨달음은 고독을 두려워하던 시절에는 절대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신뢰. 이 신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조용하지만 인간의 내면을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지탱해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인간에게 약함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힘을 길러주는 시간이다. 그 힘이 생기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외부의 흔들림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내 안에 자리한 조용한 중심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중심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깊은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6장 홀로 선 인간의 위험,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오래 견디다 보면 인간은 어느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혼자 있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던 시기는 지나고 이제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홀로 있음을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깊어지는 순간 비로소 인간은 고독 속에서 위험이라는 단어를 얻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진정한 위험은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만들어진다. 타인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마음의 본성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 본성이 단단해지고 고요해질 때 그것을 나는 홀로 선 인간의 위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고독은 나약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강한 사람을 만듭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딘 사람만이 본래의 자신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흔들리지 않고 비교에서 벗어나고 욕망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며 고통을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모든 것이 결합될 때 마음은 단단하지만 과하지 않고 고요하지만 무기력하지 않은 상태에 도달합니다. 저는 어느 날 책상 앞에 앉아 오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타인의 인정이 전부인 양 살았고 욕망이 나를 끊임없이 끌어당겼으며 비교가 나를 약하게 만들었고 고통은 나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지나 혼자 있는 길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삶은 조금씩 명료해졌습니다. 고독이라는 길은 처음엔 어둡게 느껴지지만 걸으면 걸을수록 그 길 위에 작은 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들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모두 내 안에 있던 것이었고 그동안 너무 많은 소음 속에 묻혀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빛은 조금씩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그 빛이 마음의 중심을 밝히기 시작할 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위험이란 타인에게 드러내는 자세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루는 방식에서 태어난다. 자기 감정을 억지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내적 위험의 근원입니다. 홀로 섰다는 것은 세상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더 깊이 발을 붙이고 더 안정된 기반 위에서 타인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외부에 의지하지 않게 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 선 인간의 위험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스스로 책임진다. 타인에게 감정의 무게를 넘기지 않는다. 평온을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아무도 곁에 없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사유의 공간이고 성장의 장소라는 사실을 안다. 욕망이 아닌 명료함으로 움직인다.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이유를 먼저 찾는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기준으로 산다. 기준이 단순해질수록 인생은 평온에 가까워진다. 이 5가지는 오랜 고독의 시간을 지나 도달하는 결과이며 그 결과가 모여 하나의 단단한 인간을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독 속에서 완성된 인간은 더 이상 세상의 소음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삶의 본질을 바라볼 줄 알고 감정의 파도를 견디며 스스로에게 조용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상태를 위엄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홀로 선 인간은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누구를 억누르지도 않는다. 그는 독립적이면서도 온화하고 자립적이면서도 겸허하며 고요하지만 결코 비어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구조는 외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독 속에서 스스로 길러낸 것입니다. 홀로 선다는 것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의 깊이를 발견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끝에서 우리는 남에게서 빌린 평온이 아닌 스스로 찾아낸 평온을 손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이 바로 홀로 선 인간에게서 빛나는 조용한 위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평온은 고통을 제거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삶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철학입니다. 인간이 겪는 번뇌의 근원은 대부분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번뇌는 우리가 끊임없이 외부와 나를 비교하고 외부에 기대고 외부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 모든 시도는 필연적으로 마음을 흔들고 결국 인간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스스로에게 두기 시작하면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독이 더 이상 결핍이 아닌 자립의 공간이 되고 고통은 자기 이해로 이어지는 문이 되며 감정은 흘러가는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지만 멈추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평온의 방식은 놀라울 만큼 비슷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 물러서며 마음의 진짜 무게를 알게 됩니다. 이때 마음은 외부의 풍랑이 아닌 자신의 기준과 이해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깨닫게 됩니다. 평온은 화려한 감정도 아니고 극적인 순간에서 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평온은 그저 조용히 존재하며 짧은 반성, 고요한 사유, 흔들림을 견디는 작은 용기에서 서서히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진 평온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이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어 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고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며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중심을 찾는 과정. 이 모든 것이 결국 인간을 단단하게 세워주고 마침내 홀로 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끌어줍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의 진짜 모습이며 삶을 조용히 지탱해주는 가장 깊은 힘입니다. 마무리에 이르러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고독 속 한 걸음, 스스로를 바라보는 한순간, 감정을 품고 흘려보내는 작은 결심, 그 모든 것이 모여 결국 당신만의 평온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